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5관학을 만들어주신 학부모님. 신진아의 머니TV. 오늘 주제는 추천서는 내 아이의 또 다른 자소서. 내가 움직이는 만큼 천자의 효과는 달라진다.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시죠? 너무너무 진짜 분주하시죠? 9월 23일부터 수시원서는 접수라고 하고 9월 16일날 모의고사는 있고 게다가 6군데 아직 학교 수시원서도 결정이 안 됐고 우리 아이 자소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속은 답답하고 근데 추천서도 있네? 선생님께 추천서 부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추천서도 정말 까마득하네. 저도 작년을 돌아보니까 이 시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자, 어머님들 모두 펼치시고 하나부터 10까지 어떤 것부터 해결할 것인지 써가시면서 절대 빠뜨리는 것 없이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때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추천서인데요. 올해는 아시죠? 수시 모집 인원이 고3 인원보다 더 많다 그래요. 수시 모집 인원이 고3 인원보다 더 많다는 건 우리 고3 친구들에게는 수시의 길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학종으로 힘들면 논술로라도 절대 수시 기회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 뺏기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적어도 논술대학 한두 개 정도는 써보시는 것도 정시에 있어서 물론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진짜 정시는 당일 하나로 결정되거든요. 문제 하나가 아니라 4점짜리냐 3점짜리냐 2점짜리냐 이거 하나로 대학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재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수시의 기회는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천서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추천서가 필요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추천서 혹시 선택인 대학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천서는 또 다른 자소서다. 추천서의 천자라는 글자 안에는 내 아이의 자소서에 담지 못한 생기부에 담지 못한 것들을 얼마든지 선생님의 눈으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왜 버리십니까? 아이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생기부와 자소서 이 두 가지의 무기로만 싸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추천서의 무기까지 같이 동원해서 싸우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진짜 필요로 하는 대학이라면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서를 위해서 지금 기억하셔야 될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선생님 선정. 어떤 선생님께 부탁할까 고민되시면 아이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호의적인 선생님께 부탁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3 선생님께 굉장히 많이 부탁을 드려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되면 아무래도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세도 달라지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다른 학년의 선생님보다 더 매의 눈으로 아이들을 좀 지켜보시거든요. 다만 변수가 올해는 코로나가 있었죠. 온라인 학습 때문에 아직 우리 아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좀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좀 다른 선생님을 찾으신다면 물론 아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이에게 호의적이어야 되고 세특을 보시면서 선생님의 필력을 살짝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선생님은 세특을 좀 두리뭉실하게 쓰시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강하고 임팩 있게 담아주시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강하고 임팩 있게 담아주시는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게 좋겠죠. 선생님은 좀 이런 기준으로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선생님께 가서 추천서를 부탁드릴 때 선생님 저 추천서 써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왜? 선생님이 이 아이를 100%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특히나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A4지 한 장이나 2장에 정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은 또 추천서를 한 명만 써주는 게 아니라 몇 명을 써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놓치시는 부분이 없도록 내 아이의 강점,
특점, 3년 동안의 활동들 잘 정리해서 가자.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정리해 갈 것인가? 보통 선생님의 추천서에는 인성, 그리고 학업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활동에 대한, 학교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기게 되는데요. 특히 인성에 대한 부분, 성실하다, 착하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진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별명 같은 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별명이 영원한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5글자긴 하지만 그 5글자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대충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별명에 대해서 이제 쓰고 어떤 이유로 이런 별명이 이제 지어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에피소드를 좀 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선생님이 365일 그 다음에 3년 내내 이 아이를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우들과의 일에 있어서 이 아이가 어떤 일들을 해줬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에피소드를 쓰시면 입사관도 보기 좋고 선생님도 그 내용으로 담아내기가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학업에 대한 성과를 담아내야 되는데 물론 이 아이가 뭐 1, 2, 3학년까지 쭉 잘했으면 너무 다행인데 혹시라도 1학년 때 잘했는데 2학년 때 부진했다가 3학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1, 2학년 때 잘했는데 3학년 때 부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약점을 장점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저는 추천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소서에도 아마 그 소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입사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변명으로 보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작년에 수시 설명회 갔을 때 입사관한테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2학년 때 학업이 살짝 부진했다. 그러면 2학년 때 이렇게 돌릴 수 있겠죠. 아이가 2학년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꾸준하게 하면서 내신도 물론 중요했지만 학교 내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아가는 아이다. 이렇게 포장해주면 약점이었던 게 강점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뭔가 변명하고 싶은 사유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시대회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 실적이 한 학기당 하나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상을 여러 개 받은 아이들은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대회에 나갔고 그 대회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고 그래서 이 대회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가시면 선생님이 추천서 쓰실 때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소서에다가 대놓고 하지 못한 자랑질. 너무 이제 자랑질하면 이건 잘난 척이 되지만 결국 이건 선생님이 써주시면 이 아이에 대한 칭찬이 되는 거지 자랑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천서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추천서는 하루나 이틀 뒤에 마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해놨나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자소서를 보고 나서 추천서를 수정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자소서에도 생기부에도 추천서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추천서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자소서에 없는 일관된 얘기지만 조금은 눈이 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이건 추천서 정말 이 아이를 평가하는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신 분께는 꼭 완성된 자소서를 보여드리세요. 될 수 있으면 소재가 겹치지 않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추천서는 참 어렵긴 하지만 선생님도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잘 써주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도 아이와 3년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을지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선생님께 정리해서 갖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서는 내 아이의 또 다른 자소서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움직이는 만큼 우리 아이가 움직이는 만큼 천자유 효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